커피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지는 국내 대표 바리스타 챔피언십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긴장감과 치열함 속에 모든 경연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그 영광의 시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최고의 커피를 위한 파이널리스트들의 더 깊어진 진심과 노력, 아직 가시지 않은 현장의 열기를 담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여운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파이널리스트 8분을 모셨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인생을 담아내는 스토리텔러 감성커피 김영진, 숨은 고수의 반란 커피 문화를 이끄는 감성 바리스타 권혁수, 글로벌 루키를 꿈꾸는 커피 씬의 유망주 강성훈 바리스타, 좌중을 압도하는 보이스와 쇼맨십의 귀재 타이틀 컬렉터 김현민 바리스타, 자신만의 색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커피 아티스트 이승현, 모든 참가자를 긴장하게 만든 그분, 믹솔로지 커피의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의 스타 황인규, 2회 연속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파이널리스트 바리스타들의 교과서 같은 완벽미의 소유자 진명기 바리스타, 그리고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 밸런스의 여왕 퀸 가은.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8분을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게 오프닝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네, 진짜 대단한 프로그램 찍은 느낌인데 실제 대단한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일단 앉아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죠. 와, 김가은 바리스타 어떻게 네. 우승 직후 2주 동안 좀 즐기셨나요? 바로 또 추석 연휴여서 중간에 내려갔었는데 아빠가 거실에 대문짝한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두시고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시고 어머나. 그걸 또 떼서 할머니 집까지 가져가서 막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온 식구들이 엄청 축하해 주셔서 되게 기쁜 명절을 보내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그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연휴 때가 카페들은 대목이기 때문에 대회 끝나고 더 바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매출들은 다 괜찮으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시골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명절을 지내러 내려오세요. 연휴 기간 동안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혁수 바리스타님 유독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근데 사실 그러면 좋은데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고 저는 일개 직원일 뿐이라 그냥 갈려 나가기만 하고요. 어머나. 옆에 앉아 계신 강성훈 바리스타는 어떠셨어요? 좀 잘 지냈어요? 어제도 카바챔 보시고 오신 손님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와서 진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카바챔 보고 왔어요, 막 응원해요 이런 말 그냥 오면 하세요? 응원해요라는 말은 안 하고 트로피 보시고 저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부끄러워하죠. 보통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본인도 전염되게 마르는데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마디도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진명기 바리스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2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바쁘게 또 즐겁게 혹은 또 에너지 쏟아가 막 갈려가며 보내신 것 같은데요. 커다란 대회를 하나 우리가 마무리한 상태예요. 중계하는 입장에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지만 참가하신 파이널리스트 분들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기 계신 파이널리스트 8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저희가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복귀를 하면서 못다한 뒷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영상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사실 어떤 대회를 나가도 긴장감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대회 좀 떠올려 봤을 때 이 영상 나 좀 많이 나오겠는데? 자진 신고 하실 분 있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 왠지 등장할 것 같다. 혹시 많이 또 있으세요? 혼났어요. 손이랑 말도 엄청 더듬고 막 왜 그렇게 하냐고 많이 혼나서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손끝에다가 집중하면 손을 안 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러면서 막 시작하기 전에?
그런 혼은 도대체 누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코치님들이 혼내죠. 그런 분들이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도움 좀 되던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날은 손을 많이 안 떨었어요. 황인균 님이 네. 엄청 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백룸에서 이것도 알려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황인규 바리스타님도 손 드셨거든요? 이 긴장감을 극복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내재되어 있는 그 긴장감은 이 표출이 손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끝이 떨리고 있고 네, 이 손끝이 떨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또 방지를 할까라고 고민해서 보완하면은 더 떨고 있고 오히려 더 떨고 네.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오늘 배웠어요. 저도 앞으로 중계할 때 뒤에서 대기하실 때 누가 이러고 있다. 제가 파악할게요. 손이 지금 많이 떨리시나 보다. 자진 신고하신 분들의 모습이 좀 많이 담겨 있을지 아니면 조용히 계셨던 분들의 손이 의외로 많이 등장할지 저희는 바로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손이죠? 이거 옷이 왠지 권혁수 바리스타님 옷 같은데요? 맞나요? 바리스타님 맞나요? 맞습니다. 엄청 더시네요. 저 정도였어? 많이 긴장하셨었어요? 네, 많이 긴장했고 제가 표정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손이 엄청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도 보고 네. 표정은 하나도 긴장 안 한 것 같아요. 손 엄청 떨더라 이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심사를 했던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이 대회에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또 조금 더 이 선수가 굉장히 기계적인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심사를 했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 하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했다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지는 않는. 맞아요. 오히려 뭐 본인이 하는 작업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손이 떨린다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저는 되게 인간적인 네. 모습처럼 보여져서 그런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 그만큼 몰입하고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럼 전략적으로 활용은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저희가 사실 손 얘기만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손 말고도 현장에는 긴장감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 같은 거. 강정호 바리스타였어요? 준비 시간이 15분 주어지는데 네. 그때 다시 세팅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 물을 넣던가 다른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커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커피 퍽통을 두고 온 거예요. 백룸에. 그래가지고 뛰어와서 커피 퍽통을 가져왔어요. 근데 원두를 또 두고 온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가서 원두를 또 들고 오고. 이게 막 아무리 연습을 해도 현장 가면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계속 깜빡하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한 게 강승훈 바리스타는 저희가 막 젊은 피다 막 이렇게 프레임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되게 에너지 넘치고 재밌게 시연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하셨을 거란 생각 못 했는데 어떤 게 나를 좀 긴장시키던가요? 공유님이 인사를 하고 이제 공유님이 퇴장하시고 제 차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님 말고 다른 사람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 대회가 일반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 커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정말 구경하는 술렁술렁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좀 퍼포먼스 할 때 영향이 미치나요?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도? 저는 아예 안 들리던데요. 아 진짜요? 딱 그 입장하려고 하트를 든 순간 그 무대만 딱 보였어서 무대에 나갈 때 주변 소리가 싹 전 들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야 노이즈 캔슬링 끝난 것처럼 꼈다가 뺀 것처럼 뭔가 그때 웅성성성성이 딱 들려서 1, 2차 이승현 바리스타님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초연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기억나는 게 저와 함께 진행하셨던 강민수 바리스타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분이 계세요.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혼잣말을 계속 오케이 좋았어 김현식 바리스타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이 어쨌든 입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원래 할 때도 좀 그렇게 입 밖으로 하면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오케이 했던 거를 제가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도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긴장되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 들고요. 예. 오히려 김영진 바리스타는 입 밖에 나오는 거 활용해서 더 세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좋았어! 막 잘 나왔어! 하셔도. 제 인생은 어떡하려고. 제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 3회차는 입 닫고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회를 수년간 나갔는데 긴장 안 한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긴장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첫 대회 때는 심사위원분의 얼굴을 기억을 못했어요. 네. 눈을 보고 했는데도. 네, 심사를 하시고 제가 눈을 마주치고 시연을 했는데 끝나고 와서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제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완전 이제 백지 상태가 될 정도로 긴장을 처음에 진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 실수하신 거예요? 이틀 차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멋지게 시연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하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바리스타 타임이었습니다. 타임. 반갑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셨거든요. 원래는 마지막 멘트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좀 길게. 그리고 그 멘트가 모든 시연을 연결시켜주는 한 문장이었는데 오버타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할까 말까를 한 1, 2초 고민하다가 안 하고 끝내야겠다 하는데 바로 반갑습니다가 나온 거죠.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반갑습니다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반갑습니다는 아니고 되게 감동적인 멘트였는데 그 멘트를 못하게 되니까 그때 당황스러웠고 헛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여유 있게라는 감정만 생각이 나고 멘트가 좀 반대로 나간 거죠. 이런 경우 실제 너무 많고요. 사실 이 시간은 황인구 바리스타님뿐만이 아니라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모두에게 큰 압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바리스타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모든 걸 끝내고 타임도 굉장히 여유롭게 외치신 김가은 바리스타. 저희 현장에서 약간 풀어주시긴 했지만 시간 관리를 정말로 잘하셨거든요. 연습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요. 저도 이게 첫 대회 나갔을 때 오버타임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보다 1분 일찍 끝내는 연습을 항상 하고 기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더 플러스 1분씩 된다. 한 2분 정도 앞당겨서 시연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현장 가서 내가 긴장하고 변수가 생겨도 여유롭게 끝날 수 있겠지? 이렇게 다 이제 계획을 하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가은 바리스타가 타임 외쳤을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술렁술렁 했었어요. 이렇게 빨리? 할 거 다 끝냈다고? 이런 분위기 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 배치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 나눈 거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 시간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여유롭게 끝나셨어요? 저는 타이트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명기 바리스타 거의 끝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는 네. 작년에 나왔던 사람, 그 파이널리스트였던 사람 그리고 나머지. 좀 붙여두셨나? 약간 이렇게. 왜? 김승우 바리스타 한번 예측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앉았을까? 저는 비주얼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부터인가요? 어디부터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줘?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카바챔 1, 2회를 통틀어서 저희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부터 저와 가까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측하신 게 거의 맞아요. 시간도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나오셨고 파이널리스트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두 분 같이 파이널리스트였음에도 진명기 바리스타가 저와 함께 앉아 계신 이유는 진명기 바리스타가 2회 챔피언십에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영예로운 자리 함께 하시는 기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 좋은 자리인 것 같고 네. 내년에 나와도 여기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무조건. 네. 파이널에 올라온다면 무조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네. 고정석 되는 거예요. 이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시간 룰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타이틀 컬렉터라고 이름 붙여드렸던 김현민 바리스타님께 이 시간이라는 거는 대회마다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인타임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그렇지만 다른 대회들도 제한 시간을 둬요. 뭐 8분이면 8분, 뭐 10분이면 10분. 근데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음료의 종류와 잔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연을 짜야 되는 거죠. 타임이 되게 어렵다라는 의미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풀로 쓰면 쓸수록 시연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시연이 지루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무조건 꽉 채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음악 체크하실 때 음악을 도입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시간 관리의 일환인 건가요? 연습을 할 때는 음악은 제 시간을 체크한 용도로 쓰긴 해요. 이 음악이 나올 때 내가 이 멘트를 하고 있어야 인타임이 되겠구나. 몇 분 때 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 전달력을 위해서 큰 부분의 음악에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적은 부분의 음악에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이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데 그때 내 소리와 음악이 적절하게 섞여질까? 요걸 네네. 보시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너무 도움된다. 이거 알면 저 다음에 또 중계하러 갈 때 또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아, 3분 30초에 드라마틱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드라마 BGM이나 영화 이런 것처럼 노래로 효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회에서도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좀 타임을 맞추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면서 인타임,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시간 안에서 내 긴장감도 조절하면서 준비한 시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짧은 대화지만 많이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는 시연 연습은 제일 많이 해봤을 것 같다. 몇 번 정도 해보냐? 30번 이상 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오히려 권혁수 바리스타는 30번을 술 안 드셨어요. 기만이야. 사실 저는 한 10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거기서 즉석에서 했어요. 진짜요? 네. 스크립트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로 했어요. 그냥 그럼 애드립으로 현장에서 뭐 물론 어떤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으로 했지만 네. 입 밖으로 내서 그 시연 연습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결과물 만드는 연습만 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에요. 네, 저는 좀 현장에서 저희 그런 느껴지는 감정이나 에너지를 즉석에서 좀 전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기도 했고 제가 성향상 그래도 말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잘하는 편인데 오히려 뭔가 딱 틀에 갇혀 있으면 제가 스크립트를 쓰는 순간 그 안에 제가 약간 갇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긴장하고 떨고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맨날 하던 말이라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역시 연습한 만큼 나오는 거구나. 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극과 극을 정말 그럼 뽑아보죠. 50번 이상 나는 시연 연습하고 올라갔던 것 같다. 여전히 70번 이상도 있을까요? 그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100번 이상은 무조건 했죠. 강성 바로에서 100번 정도 하셨다고요? 100번 이상? 한 거의 200번까지도 한 것 같은데. 한 장소에서만도 하지 않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앞에 앉혀놓은 사람도 달리하면서 그냥 계속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안 하거나 준비가 좀이라도 덜 되면은 잠이 안 와요. 아, 이것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성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편하다 하시는 분과 나는 너무 완벽하게 짠 거보다는 그때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시연 횟수도 좀 정해질 것 같아 생각이 좀 그 선수님들마다 준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큰 카테고리별로 준비를 해서 이 카테고리를 얘기하면서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 멘트를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를 했어요. 이 멘트로 해도 다시 해요. 어미까지 완벽히 컨트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야 저도 약간 긴장도가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다음에 진짜 황인규 바리스타님, 강승훈 바리스타님, 권혁수 바리스타님 셋만 토크하는 콘텐츠 하나 만들어주세요. 셋이 같이 대회 한번 나가게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요. 내년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준비하고 계신 분들,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나눈 얘기들 중에 굉장히 많은 팁이 남겨져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내 시연을 완성해야 되다 보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나름의 필살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쇼맨십을 펼치시는 분도 있고 아이템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았을지 퍼포먼스 관련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쉐이킹하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신 멘트인 거죠. 영상 속 주인공 김현민 바리스타님의 모습 보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살짝 어두웠는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딱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는 이거를 영화에서나 본단 말이에요. 혹은 칵테일 바에서나 보는 건데 커피 막 시원하시다 이게 나오니까 느끼시죠? 이거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집중한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쉐이킹이라는 기법 자체가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이걸 쓰면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기법이 맛을 좋게 만들기도 하니까. 제 옆에 계시던 강민서 바리스타님, 함께 진행하셨던 MC님께서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이게 뭐가 어려워? 여기 뭐가 기술이 있어? 솔직히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평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잘했다. 뭐가 잘한다는 거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뭐가 달라요? 솔직히 이거 봐봐요. 뭐가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다를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직접 보여주세요. 쉐이킹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러면 그냥 얼음만 깨는 거고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공기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앞뒤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위아래로도 네. 움직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향미를 더 하고 폼도 더 두껍게 쳐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법입니다. 쉐이킹이 그런 거 하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얼음 깨는 게 아니라 근데 공기 이렇게 순환시키는 하시는 거예요? 분들도 있고요. 네. 되게 방법은 다양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신 강민서 바리스타께서 너무 잘해서 내 자리가 위협당한다 이렇게 정말 극찬을 하셨어요. 이런 또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딱 들었을 때. 보여줬다. 내가 안 가도 된다. 또 쉐이킹 기술 언급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강성훈 바리스타도 네.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시그니처 메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쉐이킹으로 완성을 했는데 저도 아무래도 쉐이킹을 많이 안 해봤어가지고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잡혀가지고. 근데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그거예요. 두 분 다 그냥 내가 익힌 기술을 쓰신 게 아니라 이거를 퍼포먼스의 일환으로까지 승화시키셨다는 거죠. 김현민 바리스타도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박수를 유도하셨고요. 강성훈 바리스타도 수줍게 준비하시다가 뭐 박수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그러셨는지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김현민 바리스타님은 이제 보여줬다. 또 손에 하셨을 들고. 때 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뭔가 좀 더 이목을 집중하고 싶어서 위아래로. 이게도 예. 약간 퍼포먼스적인 요소에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이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런 아이템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생각나는 거는 김가은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체크하실 때 뭐 잘 들리시나요? 보통은 심사위원분들에게 잘 들리시나요? 하는데 보시는 분들에게도 잘 들리시나요? 분위기 좀 만드셨어요.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니까 그 관객석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고 다들 기대하는 눈빛이 막 그 에너지가 다 느껴지면서 그냥 그 관객분들까지 한 무대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1일차 때 그게 호응을 너무 막 해주시는 거예요. 관객석에서 막 와, 네, 잘 들려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도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져서 2일차 때는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어떤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는 곳에서 대회가 벌어지다 보니까 꼭 심사위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분위기를 내가 휩쓸 수 있다면 묘하게 감정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번 대회의 좀 특별한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만나볼 또 다른 분의 퍼포먼스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아이템이 등장했었어요. 신호등을 통으로 갖고 오셨었는데 이게 그냥 이목을 집중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테마 자체를 좀 상징하고 있었어요. 한번 좀 다시 풀어주시겠어요? 제 시그니처 메뉴의 이름이 신호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주제를 잡고 이제 거기에 글을 써서 스크립트를 완성했는데 이게 심사위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분들도 계시니까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 갖고 오셨군요. 네, 이렇게 신호등을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맞아, 저거 있어. 켜주세요. 아, 잠깐만요. 이게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 가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시연하는 날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서 이 소리가 나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2일차 시연 딱 시작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연습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200번을 했는데 연습량 부족이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 보여줬고, 약간 다 끝났으니까 정말 뒷이야기처럼 그냥 보는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딱 번호 색깔까지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신호등을 또 비주얼로 표현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갑자기 세이킹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 마지막은 하나의 색깔이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결정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도 혹은 무대에서 하는 멘트 하나, 행동 하나도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퍼포먼스로 승화되는 곳이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른 영상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이라는 곳은 우리가 앞에부터 얘기를 하고 있듯이 내가 준비한 거를 잘 펼쳐내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언제나 시간이 모자란 곳이고. 근데 이런 경연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혹은 도전적인 결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직접 추출 비율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에는 짧은 추출 비율, 하나에는 두 개 긴 추출 비율이 들어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이쪽 1대 2.4의 비율이고요. 비교적 긴 추출 비율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부드러운 뉘앙스의 커피를 드시게 될 겁니다. VCR로 만나본 거는 진명기 바리스타님의 1일차 시연 영상이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옵션을 주는 듯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나는 오시는 심사위원들에게 선택지를 줄 것이다. 왜 굳이 이 정도까지 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런 도전을 왜 하신 거예요? 일단 이 대회 자체가 관객분들도 많고 사실 대회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커피를 집에서 어떻게 내려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분쇄도라든지 원두를 얼만큼 쓸 건지 그리고 또 얼만큼 커피를 뽑을 건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서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연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옵션을 주고 이걸 선택하게 하면 이건 굉장한 나의 시연의 강점일 것이다. 예상을 하셨나요? 일부러 선택권을 드렸고 약간 고민하는 그 눈빛이 보였어요. 심사위원분께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평가로 왔는데 뭘 선택을 하라고? 거기에 혹시 왜 여기가 아닌 나에게 이런 선택권을? 지크흥 마스터 권혁수 바리스타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이러한 선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용기 있는 선택이셨는데 그래도 연습 한번 안 하고 간 제가 가장 용기 있지 않았나. 좀 더 용기 있는. 용기 지금 우리 중에 끝판왕이죠. 정말 이런 모험적인 시도가 정말로 보는 내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현장 변수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준비할 때부터 내가 변수를 통제해 나가는 거. 이게 대회 준비 시작일 것 같거든요. 좀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나는 요거부터 통제하려고 해요. 준비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신경 써. 저는 카누 대회 있기 일주일 전에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현장 와서 이제 그 백룸이랑 이런 시스템이 나왔을 때 와서 거리도 재고 올라오는 카트의 방향과 동선까지 체크를 하고 왔었어요. 왜냐면 그 환경을 만드는 변수가 뭔가가 잘못되면은 제가 준비한 시연을 온전히 다 못할 거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사전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 동선대로 연습을 일주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와, 상상도 못한 준비예요. 이렇게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는 확실히 편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통제하려고 했다가 그게 틀어지면 너무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번 대회는 준비할 때 오히려 아침에도 세팅 잡아보고 비 올 때도 일부러 세팅, 왜냐면 작년에 비 왔던 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이게 남아가지고. 맞아요. 엄청 습했어요. 네. 각자 변수를 통제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바리스타 챔피언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도전적인 선택을 하신 김영진 바리스타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이 중에 선호하는 것과 스페셜티 커피 시장 사이에서의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꼭 산미를 가진 원두가 아니더라도 신맛을 선호하지 않는 일반 대중분들에게
익숙한 맛으로도 스페셜한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원두가 벨베티 블랙입니다. 그럼 벨베티 블랙의 짙은 매력을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출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아메리카노 내리시고 할 때 3가지 원두 옵션을 드려요. 누군가 보기에는 왜 했을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회에서 쓰라고 있는 거고 네. 그 바리스타가 나쁜 거지 원두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김영진 바리스타 표현으로는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은 대중분들은 벨베티 블랙이 갖고 있는 어떤 향미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한다 말씀하셨어요. 예.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선호하시는 원두는 뭐고 또 왜 이런 원두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커피 쪽에서도 플레이버 휠이란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다 잘 즐길 수 있는 산 위주나 플로럴 계열, 프루티 계열 혹은 스윗 계열 그런 계열들이 잘 느껴질수록 고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실키 베이지나 좀 크리미 버건디 이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기는 해요. 최종적으로 전 벨베티랑 크리미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크리미 버건디를 선택했을 때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맛의 경험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만 중계를 해봤으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원두가 이렇게 지정된 거 안에서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많은 건 아니라고 또 들었어요. 보통 타 대회 같은 경우는 커피 선택지부터 선수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커피들을 이제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굉장히 고가의 커피를 쓸 때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카누 대회에서는 정해진 원두 안에서 나의 실력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향미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두가 제공된다고 하면은 참여하시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한 건 분명히 좀 있겠네요. 제가 다른 대회를 네. 좀 많이 나갔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매일 라면만 먹어야 됐다면 지금 밥 잘 먹으면서 대회를 준비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계속 해주세요. 바리스타님들 밥 좀 먹게. 1차 원두에 대해서는 3가지 저희가 살짝 얘기해봤으니까 그러면 2일차 원두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승현 바리스타님이 원두 납품 쪽에 계시니까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좀 일반인한테 편하게 표현을 하려면 저는 이게 에티오피아 시다마 벤사지에서 재배된 원두였는데 저는 되게 포도, 베리, 과일, 오렌지 주스 같은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일 산미를 표현할 때 티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 더 주스 캐릭터에 맞는 되게 상큼한 과일 주스를 먹는 커피를 제가 내려서 드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들 약간 그런 쪽을 살리려고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2일차 시그니처 시연 때 이 향까지 음료 잔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맛있는 향수를 만들자가 제 2일차 때 시연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향을 아예 무기로 승화시키신 케이스가 황인규 바리스타님의 시연 작품이었었죠. 같은 원두를 제공해드리고 바리스타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려도 결과물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원두를 무기화하는 과정에서 저걸 넣는다고? 하는 특별한 무기를 직접 커피에 넣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사용할 재료는 사탕입니다. 이 핑거 라임은 마치 캐비어 같이 생겼기 때문에 과일계의 캐비어라고 불리게 되는데 다음으로 사용할 재료는 고량주 향 시럽입니다. 산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라임 주스와 라임 슬라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에스프레소 토닉의 주재료가 되는 토닉 워터를 부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권혁수 바리스타의 영상 우리가 좀 메인으로 보고 왔는데요. 사탕과 또 토닉을 굉장히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 이제 토닉 워터를 사용한 시그니처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스프레소라는 음료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결이 약간 위스키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꽤 그게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중화를 시킨 1등 공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볼이 유행하면서 젊은 분들이 위스키를 쉽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위스키를 단독으로도 즐기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에스프레소도 토닉워터를 섞으면 대중들에게 좀 편하게 소개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게 된 음료였는데 그게 시작이군요, 일단.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게 시작이었는데 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막상 해봤는데 네.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토닉을 활용한 뭔가를 만들 거야. 사탕으로 밸런스를 맞춰서까지 만들 거야.
한 번도 토닉을 빼자 하는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런 무대였기 때문에 어차피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 그냥 끝까지 밀고 가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시그니처 음료 레시피가 대회 바로 전날 완성이 됐어요. 다음 회에는 정말 그냥 나와 주세요. 그냥 나와서 15분 준비 시간 동안 필요한 거 드릴 테니까 뭐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걸 탄생시킬 수 있을지. 시작하시면서부터 커피 경연 대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에 대해서 대중화라는 키워드로 좀 고민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여기서 다시 풀어주시겠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 뭐 그 전에도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스타 셰프들이 엄청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업체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바리스타로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들도 저렇게 씬에서 좀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주변 얘기 들어보면 주변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바리스타 대회는 그런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한계가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보면은 에스프레소가 됐건 뭐 다른 음료가 됐건 그냥 깜짝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대회들에서 사용되는 저런 창작 음료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은 득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창의적인 재료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중들이 보게 되면 그냥 저게 뭐야? 하면서 공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그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바리스타들이 대회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좀 더 대중들의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본 시연이었습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소도 그랬고요. 비전문가분들이 편안하게 구경하실 수 있는 곳으로 진행됐다 보니까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봤다. 이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카누는 일단 대회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원두를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원두잖아요. 집에서 누구나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플레이버노트도 이제 전문가들이 느끼는 뭐 이러이러한 맛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엄청 섬세해서 일반인 분들은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이제 비전문가인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맛이 공감이 돼? 느껴져? 이렇게 되게 리뷰를 많이 받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진짜로 지인들도 이 맛 나는 것 같아. 뭐 자두 맛 나는 것 같아. 이렇게 컨펌을 받은 것만 전 대회에 녹여봤었어요. 나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네. 저는 사실 2회차 사회자들에게 이제 커피가 허락되면서 마시는데 와! 바리스타님들이 표현한 거 뭔지 알겠다. 오, 나 이거 느끼네. 좀 성장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만들어 주신 거였네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연 주인공 영상도 만나볼 텐데요. 이번 시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 아마 여러분 전혀 모르셨을 텐데 엄보람 헤드 저지께서 마음속에 원픽으로 뽑은 바리스타가 이 안에 계시대요. 하루 1일차, 이틀차 모두 난 이분이 너무 내 마음에 들어온다. 당신은 이 커피 씬에서 굉장히 빛나는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의 극찬을 이틀 내내 써주셨어요. 헤드 저지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 혹시 이 사람인 것 같다. 예측하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난데 엄보람 바리스타가 나 되게 지그시 쳐다봤는데 눈 감고 이거 나인 것 같다 싶으신 분 손만 살짝 들어요. 높이 안 들어도요. 저한테 표시만 해주세요. 강승훈 바리스타 어떤 점에서 엄보람 바리스타가 나를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죠? 바라보는 눈빛이 눈빛이 되게 강렬했어요. 혹시 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인 것 같다 손 들어주신 강승훈 바리스타 도 아닙니다. 헤드 저지인 엄보람 바리스타의 원픽이었던 파이널리스트 한 분은 이분입니다. 타임. 이번에도 실패했다. 내 노력과 시간들이 쓸모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4월 1일 제가 14년 전에 썼던 일기입니다. 뭉클했어 이거. 20년 전에 저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삼수를 했었고 원하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3번의 불합격을 겪었습니다. 결과에 이르기까지 들인 저희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마치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과 카페에서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충분히 새로운 맛과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버런 바리스타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니죠? 쓸모없어 보였던 것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을 저희 시그니처 음료를 통해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출하면서 김영진 바리스타 하셨습니다. 아닐 줄 알았어요. 바로 연락해서 바로 DM 보내려. 내년에도 벨베트 블랙 쓰셔야 되겠네요. 내가 미래다. 어떻게 예상 전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을 보니까. 왜냐면은 제가 또 8위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기분은 너무 좋고요. 내가 미래구나. 저 영상에서도 네. 봤지만 시작할 때 어떤 글귀를 좀 읽으면서 시연을 예. 시작하셨거든요. 예. 저희한테 일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 일기였죠, 그게?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오, 이걸 봐요. 거기에도 그러면 시연을 녹여내신 그 비슷한 내용이 좀 있나요? 이제 실패라는 그런 제목의 네. 글을 썼었는데 물론 난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이겨낸 것도 있다. 실패는 그만큼 내가 많이 도전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광의 상처다. 저한테도 되게 공감됐던 이야기여서 네.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또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고 방금 그 짧은 영상이었지만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뿐만이 아니라 아예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셨다는 점에서도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녔을 것 같고요. 한 발 더 간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 보자. 딱 수박철이었어 가지고 수박을 먹고 또 버려지다 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버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활용해 볼까? 근데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재료들을 섞었을 때 매력적인 또 향미가 발현이 되더라고요. 물론 점수도 당연히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되게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벌한 바리스타의 또 1, 2일차 마음 픽을 받으신 김영진 바리스타 앞으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분은 어떤 영상과 어떤 시연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헤드 저지분들의 마음속 원픽 1위를 하신 분이고요. 실제 관객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바리스타를 뽑으셨던 압도적 1등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챔피언 밸런스의 여왕에서 퀸 가운으로 거듭난 김가은 바리스타의 영상입니다. 지금 시작한 거죠?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김가은입니다. 이제 물에 먼지가 세계적으로 들어갈까봐 인기를 끌고 뚜껑을 있는 닫아놨었는데 K-pop 데모넌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사실 저는 바리스타가 되기 전에 잠깐 K-pop 아이돌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과거에 제 기억이 떠오르며 음악과 커피가 꽤나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과 집중을 사람을 시킬 수 이어주기도 하고 이때 세상을 굉장히 연결하는 반전이었죠. 힘을 가져갈 활동을 하셨었다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기존의 것과 다른 신선함을 보여주면서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죠. 무대의 그리고 소리 중심에는 푸실 언제나 때부터 이 초반에 주인공 개인 가수가 소리가 있죠. 들어가니까 확 다들 오늘 집중하게 주제의 되더라고요. 주인공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원두 19g 도징하여 총 42g 추출하겠습니다. 포토필터 미리 빼두신 거예요? 네, 미리 빼놓고 시작했습니다. 창자동료 일부러 공식 시키는 걸 원두인 의도하시는 에티오피아 시다마 그 의도도 있고 금귤과 같은 이거 향긋한 담는 아로마, 시간이라도 단축시켜보려고 망고스틴과 같은 저런 디테일이 있어야 과즙이 풍부한 열대 과일. 음료의 첫 인상을 결정지어줄 에스프레소는 부드러운 폼 형태로 만들 예정인데요. 원두를 엄청 흘렸는데 추출 저도 완료한 이제 에스프레소. 그 무의식적으로 멘트는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치워야 되나? 나는 줄까? 이거 언제 털지? 저지 깎일 것 같은데? 오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태연한 척하면 이제 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억나요. 저 중계 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원두를 끄나 흘리셨는데 네, 계속 맞아요.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괜찮은가? 크레마를 원두 양 구축하게 충분한가? 되는데요. 혼자가 엄청 좀 걱정했었어요. 다행히 부드러운 질감과 흘렸는데 딱 제가 원하는 에스프레소 그램수가 본연의 나와서 맛을 훨씬 치우는 것만 잘 즐길 수 있게 해야겠다 도움을 하고 줍니다. 수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쉐이킹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기법이다. 진짜 전혀 티 안 누구나 났어요. 제형 너무 가능하다는 여유로우셨고. 장점이 계산된 있습니다.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더욱 빛나게 해줄 재료들을 이용하여 베이스 제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냉침한 제주 녹차 100g입니다. 녹차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고소하게 나오거나 녹차 좀 티백 떫은 한 맛을 개에 느낄 정수 수 200g을 있는데 부어서 잘 10분간 냉침하여 커피와 완성했습니다. 비슷하게 잘 침출하면 되게 깔끔한 감칠맛도 많이 감칠맛으로 나고 에스프레소를 약간 감싸주고 해조류의 그런 마시기 감칠맛도 편안한 느껴지면서 무드감으로 조절해줍니다. 커피 맛을 방해하지 않는 다음은 녹차를 알룰로스 40g입니다. 부여해줘서 녹차를 가볍고 깔도 있었습니다. 매실 엑기스와 같은 발효감, 스파클링 와인과 같은 얼음을 음료에서 느낄 수 생각보다 있게 창작 됩니다. 음료 할 때 얼음을 따로 준비해와서 이렇게 한 알씩 낮은 온도에 덜어야 도달하기 위해 되는데 얼음을 넣고 시간소가 빠르게 진짜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들고 떨리면 얼음을 매장이나 성운 바리스타에서 가정에서는 베이스 떨어뜨리거나 제조하신 다음에 하는 경우가 냉장 많아서 보관했다가 저는 바로 애초에 사용하셔도 이제 믹싱 무방합니다. 글라스에 얼음 가득 채워놓고 잠시 후 대신에 완성될 이제 새 시간의 음료의 경과에 테이스팅 따라 노트 물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아있을 테니 물을 한번 부드러운 버려주고 에스프레소 스터링을 콩과 하는 함께 방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미리 끝내기 과정에서 다 화이트 발견하셨던 와인. 것 같아요. 네. 제조 완료한 베이스는 각 잔에 50g씩 나눠 담겠습니다. 저 검은색 저거 만드셨나요, 직접? 아, 네. 저게 3D 프린터 이용해서 이제 제작한 가니시로는 기물인데요. 저런 걸 너무 찾고 싶었는데. 아, 맞아. 저도 네. 엄청 폭풍 검색해서 겨우 찾아냈던. 탄생한 플레이버 노트. 한 대회 일주일 전인가 찾아냈었어요. 입안을 저 기물을. 향긋하게 네. 마무리해줄 그러니까 검색명이 뭐였어요? 검색명? 제가 이따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마티니 칵테일의 올리브를 오마주한 듯한 비주얼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더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상시 판매되는 금귤 정갈을 이용했으며 맞아. 줄맛 젤리로 대체하셔도 보기엔 되게 무방합니다. 심플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게 이제 아니군요. 에스프레소 상품 병 제조 자체가. 시작하겠습니다. 잔에 꽂혀 있는 건 혹시 어떤 걸까요? 아, 저거는 금귤 정과를 이제 가니쉬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음료가 레이어가 베이스 되어 있기 위로 때문에 에스프레소 저어서 마셔야 콩을 되는데 21g 씩 스푼을 플로팅 이용하기에는 해드리는데요. 약간 미간상 잠시 같지도 후 않고 커피를 조금 받으시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층위가 들어서 뚜렷한 이걸 좀 비주얼을 잠시 비주얼적인 감상하신 점수도 챙기면서 칵테일 핀을 이용하여 맛이랑 연관도 위아래로 있으면서 10번,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원형으로 10번 갖다가 이상 좀 마티니 충분히 칵테일에서 스터링하신 후에 비주얼적인 영감을 드시면 얻어서 됩니다. 금귤 정과로 했더니 딱 모든 밸런스가 완성이 되어서 금귤 정과는 음료 테이스팅을 모두 끝마치시고 마지막에 디저트처럼 즐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무대를 통해 제 음료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음료를 통해 잠시나마 이 순간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음료 드실 준비 되셨다면 쉬운 방법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칵테일 픽 이용해서 위아래로 10번, 원형으로 10번 이상 충분히 저으신 후에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정확히 기억나요. 현장분들도 저 결과물을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온 저 그림을. 제가 이거 돌려봤는데 너무 포커페이스로 드셔가지고 이제 1일차 때는 그 최재형 신사위원님이 약간 눈썹을 이렇게 하셔서 약간 맛있나 보다 점수 잘 나오겠는데 하면서 약간 힌트를 얻었었는데 2칠차 때는 다들 너무 이렇게 무표정으로 드셔서 별로 맛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파악하기 어렵죠. 전지분들 그냥 이렇게 표정 관리 항상 하시니까 내가 잘했는지 아닌지 되게 모르죠, 현장에서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영상 돌려보면 제 표정 나올 때가 있는데 저 먹으면 뭐 바로 막 이래요. 맛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반응을 안 하고 평가만 할 수 있지? 정말 심사위원 분들도 고도로 또 훈련된 분들이고 또 프로시구나 굉장히 느껴졌고요. 저는 지금 커멘터리 영상 같이 이렇게 실시간 만들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묻잖아요. 근데 함께 또 경쟁하신 사이임에도 같은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같은 영상을 보면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게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분량을 늘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도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아이템을 왜 꽂아놨는지 잔은 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코멘터리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멋진 시연의 멋진 결과물이었었고요. 저희가 뭐 현장에서도 막 눈물 흘리시고 하는 모습 봤지만 딱 이렇게 끝낸 직후 우승자 콜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마침내 뭔가 원하는 대로 시연도 해보고 실수 없이 클린하게 끝내고 결과도 좋게 나오니까 바로 눈물이 핑. 맞아요. 눈물 핑.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기억 감정들이 고스란히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잠시 김가은 바리스타님 또 감정 추스리시는 동안 다른 바리스타님들 좀 의견 감정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김가은 바리스타가 이틀째 후반부에 하셨다 보니까 많이들 이 시연 보시거나 또 듣거나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도 한번 다시 보셨는데 이때 시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혁선 바리스타님이랑 시험 영상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막 도구의 사용이라던가 어떤 뭔가 시간의 분배들을 되게 정말 잘 써서 저래서 정말 퀸이 되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여유롭게 시간을 사용하셔가지고 나랑 같은 시간을 부여받은 분이 맞나 생각이 들 똑같은 부분이 맞나?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디테일들이 진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느껴지고 진짜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권혁수 바리스타가 연습을 해오려는 것 같아요. 1일차 끝나고 그때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김가은 바리스타에게 2일차 뭐 힌트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전에 안 하던 걸 좀 해보려고 하고 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뭘 하시려고 하지? 근데 시연을 보면서 굉장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 시연 접근한 거 커멘터리니까 편안하게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좀 접근하셨는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원두 발표되기 전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 하는 와중에 이제 그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묘한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음악을 했을 때에도 무대를 선보이는 게 좋아서 음악이 좋았던 건데 비슷한 감정으로 이제 커피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창작 음료를 좋아하지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깨닫고 이거를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봐야겠다. 남편이 계속 너 아이돌 했던 거 얘기해라니까 그게 딱 관심을 집중시킨다니까. 그래서 엄청 설득을 해서 약간 용기를 내서 한 줄 정도 이렇게. 남편분 말씀 듣길 너무 잘하셨고요. 저도 보면서 이미 1일차에 김현미 바리스타 배우를 꿈꿨던 시절이 있었던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하긴 모두가 바리스타 이전의 삶이 있을 수 있지. K-pop 아이돌로 활동했었던 뭐 이런 문구를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 그냥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돌을 지망생도 아니고 활동을 하셨었다고? 이때 정말 장르의 집중도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내서 그리고 정말로 아무 데서나 공개 안 하시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정도 사연을 꺼내는 거는 또 바리스타 대회 커리어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필살기 같은 거일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김가은 바리스타는 이후로 어떤 시연을 할지가 앞으로 고민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회에서는 사실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필수로 해야 하는 멘트들이 정말 많아요. 카바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주제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방법을 찾아내실 거고요.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안 풀릴 땐 남편에는 잔소리 한 번쯤은 들어주면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김가은 바리스타 우승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에 오른 8분의 파이널리스트 바리스타 분들과 함께 대회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보면 재미있을 관전 포인트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혹시나 다음 대회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팁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나 이 대회를 못 봤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너튜브 카누 채널에 가시면 대회가 풀 버전으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밌게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여러분 많은 기대와 응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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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